우선 우리가 평소에 하는 습관들 중에 가장 잘못되어 있고 구강 노화 속도를 가속화시키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게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스법이라는 양치법과 추가로 바로 이 매일 사용해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딴딴이 여러분. 이딴딴의 이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요즘 유행하는 저속노화, 치아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요즘 저속노화라는 말이 유행이잖아요. 음식, 생활습관,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노화를 느리게 하는 것. 이게 우리 몸 어디에서나 적용이 되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몸은 각 부위별로 다양한 장기들로 구성이 되잖아요. 우리 입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치아, 혀, 잇몸,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입안에 있는 장기들도 노화가 일어난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입안의 장기들, 즉 치아와 잇몸에는 어떤 노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 노화를 예방하고 노화 속도를 천천히 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는지 이런 거를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준비되셨으면 저와 함께 입안의 노화를 막으로 떠나볼까요? 우리 입안에서 발생하는 노화는 크게 치아와 잇몸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리 치아에는 어떤 노화가 일어날까요?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충치를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충치는 노화 현상이라기보다는 충치를 유발하는 세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일종의 질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충치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치만 노화에 의해서 일어나는 충치도 있긴 합니다. 나이가 어릴 때는 충치가 주로 어금니에 씹는 면에 많이 생겨요. 근데 나이가 들면 잇몸이 내려가면서 침 분비량이 줄어들어요. 우리 치매는 자정작용이라고 말하는데 입안을 스스로 물 청소를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단순히 물만 있는 게 아니라 치매는 점액도 포함이 되어 있고 뭐 이것저것 세균을 죽이는 효소도 포함되고 하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 이 침 분비량이 줄어들어 버려요. 침이 덜 나오니까 침이 기존에 해주던 역할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다가 나이가 들면 우리 잇몸이 내려가죠. 잇몸이 내려가면 어떻게 되죠? 젊을 때는 잇몸이랑 잇몸뼈로 잘 덮여있던 치아의 뿌리 부분이 다 노출이 되죠. 그러면 이 치아 뿌리 부분은 충치에 더 취약해요. 머리 부분은 보면은 하얗게 에나멜이라는 재질로 치아가 딱 잘 둘러싸여 있어서 좀 단단하거든요. 근데 뿌리 부분은 그 에나멜이 없이 노랗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닳기도 잘 닳고 충치도 잘 생겨요. 치아의 노화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치아의 노화는 교모예요. 교모는 교합면 마모의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쉽게 말해서 씹는 면이 마모가 되는 거예요. 그림에서 보시면 우리 교모가 일어나지 않은 치아는 이렇게 치아의 원래 해부학적 형태라고 하는데 원래의 뾰족뾰족한 형태를 잘 띠고 있어요. 송곳니랑 작은 어금니는 많이 뾰족하고 앞니들은 약간 선이 둥글둥글하면서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음식물을 씹을 때 생각을 해보시면 윗니 아랫니가 맞닿으면서 음식물을 쪼개잖아요. 나이가 많이 들었을수록 그 과정을 여러 번 반복을 하셨겠죠. 그 과정에서 치아에 씹는 면이 닳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치아의 가장 바깥면, 즉 아까 말씀드린 에나멜이라는 부분은 한번 치아가 만들어지고 나면 절대 재생이 되지는 않는 부분이에요. 우리 치아는 바깥쪽으로는 재생이 안 되고 그나마 재생, 뭐 비슷한 석회화가 되는 부분은 이제 치아의 안쪽, 즉 신경이 들어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는 석회화가 되면 치아가 시린 거 이런 거는 막아줄 수 있는데 이것도 사람마다 정도가 너무 달라서 그거를 뭐 치료 효과로 기대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치아의 노화는 치경부 마모증이라는 거예요. 치경부 마모증은 뭐냐? 치경부, 즉 한자를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치아의 목 부분에 발생한 마모증이라는 거예요. 치아의 목 부분이 다른 거를 말합니다. 이거는 왜 생기냐? 학계에서도 뭐 이런저런 의견이 많아요. 뭐 잘못된 양치 습관, 마모제가 많이 포함된 치약, 이갈이 습관 이런 것들이 이유가 된대요. 우리가 음식을 씹거나 이를 악 물어서 윗니 아랫니가 꽉 닫고 있거나 하면은
치아에 힘이 쫙 가해지겠죠. 그런데 이 힘을 다른 부분들은 잘 버티는데 노출된 치아의 뿌리 부분은 재질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보니까 이 힘을 못 견뎌요. 그래서 젊을 때는 잇몸이 짱짱하게 뿌리를 잘 잡고 있으니까 단단한 거 질긴 거를 먹어도 이 부분이 깨지지가 않다가 나이가 들어서 잇몸이 내려가서 뿌리 부분이 노출이 되면 그 우리가 나이 들었다고 식생활 습관이 엄청 바뀌지는 않는단 말이죠. 젊을 때처럼 똑같이 질기고 단단한 거 많이 드시고 하다 보면은 그 씹는 힘을 치아에서 제일 약한 부분이 다 흡수하고 그 부분에서 힘을 받아서 깨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양치를 전문가들이 하라는 대로 잘 하고 있는데도 치경부 마모증이 생긴다. 이러면 이거는 씹는 습관 때문인 거예요. 아니면 뭐 이갈이나 이 악물기 습관 이런 것 때문에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음식물을 씹을 때 윗니 아랫니가 맞닿는 시간은 하루에 끼케야 몇 분밖에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일과 시간에 집중할 때 윗니 아랫니를 앙 다물고 계신 분들도 많고 잘 때 이를 악물거나 이를 뿌드득 뿌드득 가는 분들도 정말 많아졌어요. 이런 분들은 악습관이 없는 분들보다 치아가 안 좋은 힘을 훨씬 많이 받는 거죠. 그러면 치아의 목 부분이 더 잘 깨져나가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는 잇몸에 발생하는 노화에 대해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질환이 바로 잇몸병이라고 해요. 흔히 풍치라고 불리죠. 바로 치주염입니다. 우리 잇몸병에는 치은염과 치주염이 있는데요. 두 개가 말이 비슷해서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오늘은 그래서 딱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드릴까 해요. 이게 한자라서 그런데 치은염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치은이라는 게 바로 잇몸이에요. 그래서 치은염은 잇몸에 발생한 염증,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치주염은 뭐냐? 치주가 뭔지 알아야겠죠? 치주는 치아 주위 조직의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치주염은 치아 주위 조직에 발생한 염증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치주염이 치은염보다 더 상위 개념이에요. 좀 더 광범위하고. 근데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치은염이 치료가 안 되어서 방치가 되고 더 심각해지면 그러면 치주염이 된다. 딱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치은염은 염증이 잇몸에만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잇몸이 붓고 피나고 좀 시리고 하겠죠. 근데 이 치은염이 방치가 돼서 치료가 안 되고 있으면 염증이 점점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우리 잇몸 아래에는 뭐가 있을까요? 잇몸 뼈가 있죠. 그러면 염증은 잇몸 뼈를 녹이게 돼요. 이러면 이제 슬슬 증상이 나타나요. 치아가 흔들리고 씹을 때마다 뭔가 치아가 들뜬 듯한 느낌이 들고 혀로 치아를 이렇게 밀어보면 좀 밀리기도 하고 시큰거리는 것 같고 근데 이때 되면 이미 늦은 거죠. 뭐 치아를 뽑고 임플란트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크게 치아와 잇몸의 노화를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보철물에도 노화가 있어요. 보철물이라는 거는 흔히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치아를 깎아서 씌우는 치료인 크라운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임플란트를 생각하실 수 있죠. 마지막으로 틀니, 이렇게 총 3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렇다면 보철물의 노화에는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 오래 써서 닳거나 부러진 것, 이게 보철물에 발생하는 노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보철물이 닳거나 부러지는 거는 크라운, 틀니, 임플란트마다 다 구조가 다르고 부러지는 부분과 닳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따로 다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 입안에서 어떤 노화 현상들이 일어나고 그 노화가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를 앞에서 알아봤어요. 그러면 이런 노화들을 멈추거나 멈추는 게 불가능하다면 노화의 속도를 멈추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우리가 평소에 하는 습관들 중에 가장 잘못되어 있고 구강 노화 속도를 가속화시키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게 바로 양치질입니다. 엥? 저는 밥 먹고 나면 바로 양치질을 하고 하루에 3번 꼭 빠짐없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충치도 한 번도 안 생겼고 치과 가도 치료할 게 없다고 하던데요. 한국인들이라면 다들 한 번은 보셨을 분노의 차임표 양치질 영상 다들 보신 적 있죠? 우리 양치할 때
칫솔에 치약을 가득히 짜서 차임표 양치질 방법으로 양치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양치질을 하면서 스스로 치아를 다 마모시키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양치 방법이 잘못되어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 교육받은 양치 방법으로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어릴 때 하는 양치 방법이랑 성인이 되어서 하는 양치 방법은 완전히 달라야 돼요. 특히 40세 이후로는 치주질환, 즉 치은염과 치주염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바스법이라는 양치법을 꼭 해줘야 돼요. 바스법을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예전에 영상을 만들어 둔 게 있으니까 이 영상을 좀 참고해서 바람직한 양치법을 배워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여기에 추가로 칫솔모를 부드러운 걸 써주는 게 좋습니다. 칫솔모가 빳빳하면 치아의 마모를 더 가속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드러운 걸로 살살살 닦으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칫솔질의 주 목적이 뭘까요? 치아 면에 틈틈이 붙어있는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막을 제거해주는 게 주 목적이거든요. 치아를 빡빡 문질러서 거품을 내는 게 주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또 중요한 게 칫솔모의 상태입니다. 칫솔질을 너무 힘을 줘서 하시거나 칫솔을 사용한 지가 좀 오래되셨다면 칫솔모의 끝부분이 좀 많이 꺾여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경우에는 칫솔모가 치아의 마모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칫솔을 좀 적당히 자주 바꿔주는 게 중요해요. 물론 사람들마다 양치질 빈도, 강도가 다를 수 있어서 사람마다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평균적으로는 2달에서 3달 주기로 칫솔을 바꿔주는 걸 추천합니다. 내가 지금 사용 중인 칫솔을 봤을 때 칫솔모 끝부분이 좀 닳거나 꺾여 있는 느낌이 드시면 바꿀 때가 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치약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치약을 쓰고 계신가요? 치약을 고를 때도 고려해야 될 다양한 요소들이 있긴 해요. 이것만 해도 영상이 여러 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다룰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오늘은 노화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딱 치약을 살 때 고려해야 될 키워드를 2개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마모제, 연마제입니다. 우리 치약에는 치태, 즉 세균막을 잘 떨어지게 하고 음식물 찌꺼기의 제거를 도울 수 있도록 마모제와 연마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마모제와 연마제가 잘못된 양치질 습관, 그리고 잘못된 칫솔과 조화를 이룬다면 치아의 마모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마모제와 연마제가 적게 함유된 치약을 고르시는 걸 추천드려요. 두 번째는 바로 불소 함유량입니다. 불소가 독극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불소는 치아에 있어서는 둘도 없는 약입니다. 그치만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많이 쓰면 몇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치약에 함유할 수 있는 불소의 양에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치약 불소 농도의 상한선은 1500ppm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불소 농도가 높을수록 치아의 충치 예방과 시린이 증상을 줄여줄 수 있어요. 근데 불소가 정확히 어떤 기전으로 작용하는지는 다음에 따로 또 영상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불소 농도가 높을수록 좋다. 근데 우리나라의 치약은 다 1500ppm 미만으로 나올 테니 1450ppm으로 나오는 수많은 치약들, 그 중에 뭐 하나 골라서 쓰시면 불소의 효과를 충분히 보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고농도 불소 치약을 양치할 때 너무 많이 짜서 쓰지 말고 완두콩 한 알 정도, 아니면 요 새끼손톱 정도, 요 정도만 짜서 양치를 해보자.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화 방지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스법이라는 양치법과 추가로 바로 이 치간 칫솔을 매일 사용해 주는 겁니다. 치간 칫솔을 잘 써주면 우리가 양치질만으로는 관리할 수 없던 치아와 치아 사이 공간, 그 공간에 있는 세균막, 음식 찌꺼기를 제거를 잘 할 수 있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치은염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우리 치아에서 잇몸의 염증, 즉 치은염이 주로 생기는 공간이 바로 이 치아와 치아 사이인 치강 공간이거든요. 여기가 관리가 안 되면 염증이 생기고 밑으로 퍼져서 잇몸뼈까지 녹여서 치아를 뽑고 임플란트를 하게 만드는 치주염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치강 공간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치간 공간을 청소할 수 있는 방법에는 치간 칫솔 말고도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바로 치실과 워터픽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도 다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가장 효율적으로 그 공간을 청소하는 거는 바로 치간 칫솔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워터픽은 우리가 세차할 때 고압의 물을 한번 뿌려주는 거예요. 물을 뿌리면은 차가 깨끗해지잖아요? 근데 그래도 자세히 보면은 만져보면 더럽고 때가 묻어 나오긴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솔로 깨끗하게 닦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치간 칫솔이에요. 치실도 물론 비슷한 역할을 해주긴 하지만 우리가 치아 옆면 그리고 노출된 치아 뿌리 부분 이런 게 완전히 매끈한 게 아니라 표면이 약간 울퉁불퉁해서 실로 위아래로 닦아주는 것만으로는 청소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치간 칫솔에는 털이 많이 달려 있으니까 그거를 가장 추천을 드리는 거고, 전문가들이 대부분 치간 칫솔을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치간 칫솔은 여기다가 잇몸을 살짝 마사지해주는 효과까지 있어요. 그래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치간 칫솔은 근데 사용할 때 크기 선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치간 칫솔은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이템인 만큼 다음에 꼭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드리는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스트레스로 이악 물기, 이갈이 습관이 있으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치아의 건강에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될까요? 일단 낮에 일상생활을 할 때는 그래도 우리가 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윗니 아랫니를 맞닿게 하지 말고 살짝 띄워요. 교과서에서는 뭐 0.5에서 1mm 정도가 좋다고 하는데 뭐 이걸 정확하게 하기는 쉽지가 않으니까 그냥 윗니 아랫니가 맞닿은 상태에서 살짝 띄워요. 닿지 않게. 그것만 해주시고 턱 근육의 힘을 쫙 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입이 해 하고 자연스럽게 벌어지는데 그럼 너무 바보 같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해 벌리고 있으면은 또 입술도 건조해져서 다 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윗니 아랫니는 붙이지 않고 뗀 상태로 위아래 입술만 가볍게 붙여주는 이런 상태로 있으세요. 이게 습관적으로 쉽지가 않으신 분들은 혀 끝을 윗니와 입천장이 만나는 부분에 살짝 가져다 대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제가 말한 자세가 이렇게 자세히 좀 나올 거예요. 자연스럽게. 잘 때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런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잘 때는 이갈이 장치를 만들어서 끼는 걸 추천을 드려요. 치과에 가서 이갈이 장치를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치과마다 뭐 비용은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뭐 한 20, 30만 원 하는 데도 있을 거고 이런 데 좀 싼 편이고 대학병원은 막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가까이 가는 곳도 있어요. 근데 뭐 환자분들마다 필요한 장치의 컨셉이 다를 거니까 본인들이 여기저기 다녀보시고 판단해서 만드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수면 이갈이와 이악물기 장치는 상당히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장치 치료는 비용이 좀 부담이 되고 지금은 치료받으러 다닐 여유가 없다라고 하시면 일단 우리가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잠을 푹 잘 자기만 해도 이를 갈지 않고 이악물기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잠을 잘 때 뇌가 약간 활성화가 되면은 이를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때 이런 걸 안 하려면 매일 규칙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자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자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 태블릿 이런 걸 아예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디지털 디톡스를 1시간 정도 해주고 자면 훨씬 푹 잘 수 있어요.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수면 교육을 하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건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우리 입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화를 치아와 잇몸으로 나눠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노화를 막으려면 어떤 해결책들이 있는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입안은 모든 건강이 시작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입안의 저속 노화가 온몸의 저속 노화의 가장 시발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꿀팁들을 이용해서 구강 건강의 저속 노화를 다 함께 실천해 보자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두들 단단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 봐요.